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네, 말씀을 드리면 네, 저희 지금 이 수업에서는 여기 지금 아마 도서관에서 도서관의 담당자 선생님 강혜진 선생님 와 계시고요. 네, 따로 뭐 소개는 하진 않겠고요. 그리고 아마 여기 지금 채팅 저희 화면에 띄워져 있지만 박지연 씨라고 여기가 저희가 이제 이 수업에서 수업 조교를 한 분씩 두면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게시판 네, 지금 네, 화면에 나오지만 게시판을 활용하는데 그 게시판에서 뭐 제가 업로드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하거나 뭐 다양한 걸 좀 게시판을 활용을 해야 돼요. 뭐 다양한 좀 다른 준비물이 필요할 때 수업 중에 또 필요한 질문들을 저한테 못할 경우에는 이 수업 조교가 또 많은 도움을 줄 겁니다. 그래서 박지연 씨라고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네, 네. 할까요? 그래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지연이고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과정에서 재학 중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한국현대사를 전공하고 있고요. 이번 강좌에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정말 영광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래요. 네, 아주 훌륭한 지금 석사과정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네, 곧 석사 논문을 쓸 친구고요. 네, 그리고 표윤규 씨가 네, 질문해 주셨는데 네, 그래요. 네, 제가 부끄럽지만 네, 궁금해하시니까 네, 이게 이런 게 좀 편하긴 하네요. 네, 제가 이거 바로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이시죠? 네.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도 아마 여러분들은 검색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그냥 도서관에서 네,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박사 논문 파일은 다 공개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나중에 궁금해하시면 파일로 다 다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여기 보시면 네, 제가 쓴 거는 여기 48년부터 68년 시기에 여러분들 남북한의 중립국 외교 연구라고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을 소개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제 전공이 사실은 이제 외교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남한과 북한의 외교사이기도 하고 남북한의 관계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냉전 시기에 어떤 식으로 남북한이 여러분들은 이제 냉전 시기 하면 여러분들 50년대, 60년대, 70년대 냉전 시기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아까 어떤 분이 한미 관계 말씀하신 한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고요. 북한은 중국과 소련 사회주의 진영, 그렇죠? 자본주의 진영, 사회주의 진영으로 이데올로기적 이분법적 대립을 했었죠. 그걸 냉전이라 부르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이분법적이 대립이 강했던 냉전 시기에 우리는 대체적으로 한미 관계, 그렇죠? 아니면 북한은 국소 관계, 북중 관계 이 정도만 우리가 많이 배워왔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사실은 비록 냉정적 이데올로기로서 이분법적인 자유진영이냐 사회주의냐 이런 이분법적인 대립이 강했지만 그들만이 아니라 냉전 시기지만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지만 나는 자본주의 진영도 아니요 사회주의 진영도 아니요 나는 미국 편도 아니요 소련 편도 아니요 라고 하는 중립을 추구하는 중립국을 추구한 그쵸 중립국이라 부른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중립국이 영세 중립국 여러분 네 아시죠? 오프라인으로 하면 바로 대답해 주시는데 그렇죠. 보통 이제 스위스나 그렇죠 오스트리아 이런 게 이제 아시죠 여러분 그렇죠. 영세 중립국이죠. 이 국가들은 어느 냉전이든 아니면 전쟁이 어느 나라에 펼쳐지더라도 어느 한편에 서지 않는 거죠. 그렇죠. 냉전 시기에도 그랬어요. 근데 그들 국가만이 아니고요. 아시아에서는 당시에 인도나 인도네시아나 그렇죠. 아니면 이집트나 그렇죠. 뭐 이런 다양한 어느 한편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그렇죠. 미국이나 소련 냉전의 한 진영에 서지 않으려고 했던 국가들이 있었어요. 그런 국가들이 50년대, 60년대 되게 강성하게 자기들의 어떤 국제 정치적인 어떤 뭐랄까요 연합체로서 활동을 했죠. 근데 이제 남한과 북한이 물론 미국이나 네, 그렇죠. 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인데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저의 논문은 어쨌든 기존에는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한과 소련, 북한과 중국 관계가 많이 연구가 되어 있지만 사실 냉전 시기에 이렇게 이분법적인 그렇죠 양대 진영으로만 외교를 했던 게 아니라 남한과 북한이 어떤 면에서 그 시기에 놀랍게도 중립국이라고 부른 국가들 인도, 인도네시아 뭐 아니면
이집트, 뭐 아프리카의 뭐 하여튼 다양한 국가들과 중립국이라 부를 수 있는 어느 한편에 서지 않았던 그런 국가들과도 외교를 했어요. 즉 그거를 쭉 48년부터 68년까지 네, 조사를 해서 논문으로 쓴 겁니다. 네, 최근에 썼습니다. 네, 혹시라도 궁금해하신 분이 있으면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네, 하여튼 네, 부끄럽게도 제 박사 논문까지 제가 소개를 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예, 뭐 아마 냉전과 뭐 남북 관계와 그리고 뭐 북한 문제와 그리고 뭐 평화와 통일 문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아마 제가 가장 잘 설명을 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나름 자신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기존의 한국 학계 현대사 학계에서 그닥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약간 중립의 문제까지 제가 좀 아마 수업이 저희 영화 속에서도 제가 강의 중에서도 조금씩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장 최신의 연구긴 하지만 네, 하여튼 네, 부끄럽네요. 네.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본격적으로 강의 계획을 소개를 해드리면요. 네, 네, 네. 그래요. 네, 네. 그렇죠. 네. 아마 오프라인을 했으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답도 해주는 자리가 됐을 텐데, 채팅창 여러분 잘 열어놓고 계시죠? 채팅창에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얘기 계속 해주시면 좋아요. 네. 중립국 주제로, 네. 할 수 있는 시간이 조금은 있을 겁니다. 제가 조금 내가 넣어놓긴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습니다. 네. 네. 하여튼. 네. 그래서 일단은 제가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또 조금 여러분들 뭐 질의응답 같은 거 받을게요. 네. 어떻게 진행할지. 그래서 일단 보시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큰 모토는 어떻게 우리가 이 한국 현대사, 근현대사 100년을 지나온 지금 시점에서 어떠한 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더 이상 물론 이제 아직도 이데올로기적으로 대립하고 싸우고 있지만, 네 편, 내 편 싸우는 영역이 아니라 그 수많은 역사적 경험 속에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지혜로운 거를 얻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자. 라는 게 저의 수업의 모토고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근현대사의 문제, 특히 식민의 문제, 냉전의 문제, 분단의 문제, 전쟁의 문제를 함께 좀 고민하고, 그죠? 여기 써놓은 것처럼, 그죠? 예. 지금 우리의 바로 규정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이 문제를 함께 이야기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영화 5편을 중심으로. 예.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 방식은 기본적으로 매주, 그죠? 예. 실시간 줌을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줌이 전부는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줌을 기본으로 하되,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영화를 보고 나면 시네마 토크라는 걸 할 텐데, 시네마 토크는 당연히 서로 토크를 해야 되니까 줌을 활용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매번 항상 줌이 열립니다. 그래서 매번 줌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똑같은 방식으로. 줌으로 토크도 하고 서로 소통도 하고 좀 제가 필요한 강의, 그때그때 필요한 강의도 실시간으로 하고요. 플러스 이것만으로는 좀 부족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좀 뭐 하여튼 뭐 그런 좀 필요한 것들은 강의 영상을 좀 제가 미리서 좀 제작해 놓은 것도 있고 좀 필요하면 제가 좀 더 추가로 제작을 하고 이런 강의 영상들을 만들어 놓은 것 플러스 새로 만들 것들을 좀 포함해서 이것들을 제가 좀 보충으로 강의 영상으로 제가 제작한 거를 올려드릴 겁니다. 이거는 서울대학교 ETL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건 제가 이따 안내를 해드릴 텐데 ETL에 업로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그때 여러분들이 제가 그때 요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요 내용은 제가 이 지금 실시간 줌으로는 수업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리고 제가 어떤 좀 필요한 자료들을 활용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좀 줌의 포맷이 그것까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제가 필요한 것들 영상으로 좀 만들어서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그거를 업로드를 해드리고 그걸 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 주 안에 좀 소화를 해서 보시고 그죠? 예, 반드시 여러분들만 보셔야 돼. 웬만하면 어디 뿌리시면 안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줌 하면서 또, 근데 이게 사실 오프라인으로 했으면은 바로 제가 수업을 하고 바로 끝날 때 한 10분, 20분 남겨놓고 질문을 받는 형식이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강의 영상도 업로드하고 수업을 하고 나서 그 다음 시간에 시작할 때 바로 또 여러분들에게 질의응답도 받고 궁금한 것도 좀 해소도 하고 그렇게 네, 실시간 줌을 많이 활용할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총 11번의 수업이 남아있죠. 그래서 한 번은 영화를 같이 보고, 그렇죠? 영화 배경 설명하고,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 좀 기본 지식들 제가 먼저 설명하고, 영화를 보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영화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부연 설명하고, 또 필요한 건 강의 영상을 업로드하고, 이렇게. 그럼 10번이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여기 나온 것처럼 12회차. 마지막은 이게 좀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을 지금 여러분들 좀 소개를 들으니까 할 것 같아요. 최대한 이런 걸 한번 저는 대학교 수업 때 많이 해봤는데 그냥
영화에 대한 어떤 뭐랄까요? 조금은 비평문?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을 조금 이제는 여러분이 수업을 통해서 알았으니까 이걸 통해서 영화에 대한 거를 좀 비평해보는, 그렇죠? 나름의 역사 비평문을 좀 써보는 시간을 가져서 그거를 좀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12회차에 해보고 싶어요. 그리고 최대한 조금 코로나 상황이 조금 좋아지면, 그렇죠? 네, 최대한 면대면으로 해보고 싶은, 한 번은 정말 해보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정말 뭐 8번 이상 수강하신 분은 수료증도 나온다고 해요. 그것도 제가 그날 드리고 이렇게 좀 해보고 싶은데, 뭐 상황이 안 되면 온라인으로 마지막까지 비평문 발표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조금 진행하면서, 그렇죠? 예, 여러분이 좀 수업을 듣다 보면 어떻게 비평문을 써야 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뭐 부담을 드리려는 건 아니고 조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마지막에 한 번쯤은 자기가 봤던 영화 한 편 정도는 조금은 수업 중에 들었던 수업 내용은 어떤 뭐랄까 좀 소화한 상태에서 정리를 해보면 전체적인 수업이 한번 정리가 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이 각 정리한 것들을 또 같이 들으면 또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보시면 수업이 먼저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은 지금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고요. 당장 다음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총 5편의 영화인데 먼저 영화 암살이 잡혀 있습니다. 아마 거의 한 90% 이상은 다 보셨으리라고 믿어요. 아마 관심이 없는 분들도 역사에 어디선가 한 번쯤은 보셨을, TV에서도 많이 나온 영화죠. 영화 암살을 먼저 볼 거고요. 이 암살을 통해서 식민의 문제, 탈식민의 문제, 해방과 분단의 과정이 어떻게 탈식민의 문제를 뭐랄까요, 억압하거나 해결하지 못하게 만들었는지 이런 과정들을 배울 텐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첫 수업 때, 그러니까 암살을 보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에게 영화 암살의 시대적 배경, 뭐 보셨겠지만 시대적 배경, 그 영화를 암살을 볼 때 어떤 식의 좀 초점을 맞춰야 될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영화를 봐야 될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뭐 2, 30분 필요한 강의를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겠지만 영화 5편이 있는데 이 중에 숫자가 많진 않아서 제가 원래 한 20명 정도면은 한 편 정도씩만 선정을 해서 한 편만 주도적으로 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아마 한 2편씩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화 2편씩 해서 각자 한 2편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영화 암살 같은 경우에는 한 10분 정도인데 이 중에 5분은 먼저 내가 고민한 만큼 그 다음 시간에 요날, 그죠? 네, 3주차에,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영화에 대한 배경 설명드리고 영화를 보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간은 그 영화에 대해서 먼저, 그죠? 5분의 지정된 토커자가 나는 이 영화에서